안녕하세요. 세탁교실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염색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탁업소에서 염색이란 것은, 어떤 걸 하느냐면, 혹시나 세탁을 하시다가 섬유에나 가죽에서 물감이 빠졌을 때, 그 물감을 보충해주는 정도입니다. 옷 전체를 염색한다든지, 가죽 전체를 염색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업소에 맡기셔야 되고, 간단하게 그냥 응급조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염색에 대해서, 간단한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유, 하나는 가죽,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섬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교토 보색 염료입니다. 자, 요거는 섬유에 사용하는 겁니다. 섬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얼룩배기를 하다가 색깔이 까졌다. 보통 색은 간단합니다.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색은 세 가지 색.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이 세 가지 색 중에서 세탁 또는 얼룩배기를 하다가 제일 빨리 빠지는 색깔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옷이 색깔이 제가 입고 있는, 요거는 아닙니다. 검정 옷이 있습니다. 검정 옷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룩배기를 하다가 붉게 나타났다. 붉은색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색이 요 빨간색과 노란색, 요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요 파란색이, 검정에는 파랑이 들어가죠. 검정색을 만들려면은. 요 파란색이 빠져나와서 요 남아있는 색깔, 요 두 색깔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요 색을, 파란색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정색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육안으로 볼 때 노랗게 보인다. 그거는 파란색도 빠지고 빨간색도 빠지고 남아있는 거는 노란색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요 빨간색과 파란색, 요 두 가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비율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비율은. 세상의 모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색상들은 이 세 가지 색으로, 삼원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원색으로 가지고 어떤 걸 많이 엮고 적게 엮고에 따라서 색깔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 염색이라는 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섬유에 쓰는 겁니다. 섬유. 염료입니다. 염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손톱에 물을 들입니다. 자, 봉숭아물로 물을 들일 수도 있고, 매니큐어로도 물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자,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색이, 지금 우리 이 손톱에 보면 색깔이 붉은색도 뜨죠. 붉은색도 있지만 이 손톱에 위에 노란 걸 바르면 노란색이 나오고, 파란 걸 바르면 파란색이 나오고, 매니큐어는 밑에 색깔에 관계없이 원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봉숭아물을 어떻습니까? 봉숭아는 이 표면에 붙지 않고 속으로 파고듭니다. 손톱 속으로. 그래서 손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과 봉숭아의 색깔이 두 개 합쳐진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염료입니다. 염료는 여러분들 반드시 염색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염료입니다. 알료는 쉽습니다. 알료는 위에 매니큐어처럼 밑에 색깔과 관계없이 그냥 발라주면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색을 발라주게 되면 나타나는 게 그게 안료입니다. 안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안료는 가죽 있죠, 가죽. 가죽에는 안료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염료, 섬유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옆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오렌지색이 있는데 이 오렌지색이 얼룩배기를 하다가 노랗게 빠졌다. 그러면 노란색이 됐다. 그때는 이런 색깔 있죠. 요 색을 넣어주게 되면 똑같은 색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전체는 보면 색이 빠졌을 때 어떻게 빠진 색깔을 넣어주는 표입니다.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의 색깔이 네 가지 색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요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색을 만들 수 있는 몇 대 몇으로 해서 색을 만드는 표입니다. 요런 색을 처음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이 똑같은 색을 만들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색은요, 예를 들어서 색깔 있는 옷이 완전히 희게 변했을 때, 하얗게 변했을 때는 요렇게 똑같은 색을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만은 하얗게 변하지 않고 바탕색이 다르게 변했을 때, 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을 때는 요 빠져나온 색깔만 있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간단합니다. 흰색일 때는 흰색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는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발라주면 되고, 흰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색깔이 남아있다. 그러면 빠져나온 색깔만 넣어주는 게 보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색 염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기본 색깔이고, 검정색이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검정색이. 그래서 검정색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지색이 탈색이 잘 되죠. 베이지가 탈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다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염료, 요거는 요걸 강의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 자생염료는 뭐 겨드랑이 항변이라든지 그 바지에 보면은 소변 때문에 누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색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생염료. 자, 이렇게 보색염료가 염료를 가지고 섬유를 염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도칼라입니다. 아도칼라는 가죽 염색하는 겁니다. 가죽. 근데 이 가죽은 여러분들 전체를 염색하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앞부분에 요만큼 가죽이 붙어 있는데 가죽이 좀 탈색됐다. 아니면 운동화에 보면 세탁을 하다 보니까 가죽이 색깔이 빠졌다. 그럴 때는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서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도칼라입니다. 아도칼라.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또 물감처럼 생겼죠. 일반 물감처럼. 하지만 요거는 일반 물감하고 다릅니다. 요 가죽 아도칼라는 바인더, 그러니까 가죽에 부착이 되려면은 알료마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바인더가 필요합니다. 바인더는 풀이죠, 풀. 그 풀이 요 알료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있고,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거. 물론 요거는 지금 일본말로 되어 있지만은 제품이 나갈 때는 한글로 번역된 그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나갈 겁니다. 여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흰색은 크죠? 다른 거는 보면 작은데 흰색은 큽니다.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흰색을 큰 걸 넣어놨습니다. 자, 아도칼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종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염료를, 안료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1대1로 희석하세요. 1대1로. 이 아도칼라와 물을 1대1로 해석해서 붓으로 싹 풀세요. 풀고 그냥 그림 그리듯이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이 원액을 바르게 되면 너무 두꺼워져서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의 두께를 할 수 있는, 원하는 만들 수 있는 거는 물입니다, 물. 물을 얼마를 타냐에 따라서 물을 많이 타면은 묽게 되고, 물을 적게 타면 진해지죠.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물을 좀 많이 타는 게 낫습니다. 물을 많이 타는 게 어느 정도 타느냐? 보통, 아도칼라의 한 3배 정도. 그러면 바르면은 붓으로 발라도 붓자국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적게 넣게 되면은 붓자국이 생깁니다. 마르고 나서 붓자국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몇 번 해보시면 압니다. 물론 이걸 하실 때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가죽에 바르지 마시고 어디 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싹 발라보시고 붓이 매끌매끌하게 잘 나오고 마르고 난 다음에 붓에 자국이 없을 정도에 그거는 그 포인트는 물을 얼마나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그림 그릴 때 물감 쓰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라놓고 나서는 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로 희석해서 발란 건데도 물로 지워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수성 페인트 아시죠? 수성 페인트 보면은 벽에다가 칠할 때 물을 섞어서 수성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 수성 페인트가 만약에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갑니까? 마르고 나서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그와 마찬가지, 이 가죽에서는 아도칼라는, 절대 한번 칠해놓고 나면은 물 닦아내도 괜찮습니다. 물 세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2가지가 있는데, 요 2가지는 퍼티입니다. 퍼티. 퍼티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운동화 보면은, 앞 코가 보면은 돌뿌리를 차가지고 가죽이 움푹움푹 파인 게 있습니다. 가죽이. 그럴 때는 요 원색과 그 까진 색깔에다가 요 퍼티를 1대1로 섞으세요. 섞어서 원액을, 물을, 여기 이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꾸라 시키는 거죠. 매꾸라. 푹 파인 곳을 우리 자동차 바다칠하듯이 바르는 겁니다. 그때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 까진 색깔과 퍼티를 1대1로 섞어서 요 헤라 있죠. 요 헤라. 조그만 헤라 있습니다. 요 헤라를 싹 발라서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빼 빨아가지고, 여기 빼빠가 있습니다. 여기. 빼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빼 빨아가지고 사사사 문질러주고 표면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면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는 그 까진 색깔을 위에 염색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싹 해주면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도칼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세탁 교실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도칼라를 검색하시면 쭉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팁으로 레자 있죠. 레자. 비닐 레자. 레자가 우리가 물세탁이나 드라이를 하다가 까졌다, 벗겨졌다, 그러면 내자 전체를 갈아야 되고 일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작은 부위에 내자가 까졌을 때 요 아도칼라를 물하고 섞지 마시고 볼펜 킬러 있죠. 볼펜 킬러. 볼펜 킬러가 아니고 가죽 안료 제거제. 가죽 안료 제거제랑 아도칼라를 1대1로 섞어가지고 붓으로 그 내자 부분에 싹 발라줘 보세요. 그러면 내자는 비닐이죠. 비닐이 살 녹으면서 이 아도칼라가 고기를 딱 덮습니다. 그리고 매끄리하게 아주 이쁘게 돼요. 요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팁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요 아도칼라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또 섬유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섬유가 아니고 여름에 보면은 우리 티셔츠에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거 나염된 거 있죠. 나염 뭐 찍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고 잘못해가지고 갈라지고 떨어져 나오고, 그럴 때 이 아도칼라를 원액을 물하고 약간만 섞어서 싹 발라주면, 똑같은 색을 발라주면은 그게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색은 어렵지만은
어려운 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세탁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 염색은 꼭 정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에 얼룩배기 하면서 탈색이 될까 조마조마하고 세탁을 해가 나오는데 색깔이 변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탁업소에서 기술은 때를 빼는 기술과 얼룩을 빼는 기술과 색을 다시 올려주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이 평생 세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은 꼭 배워두세요. 그리고 이 염색은 별도의 그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염색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염색입니다. 저처럼 많이 한 사람도.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조금 급하게 우선 하려면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이때까지는 보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1월 달이죠. 이달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 때문에 저희들 TCA 세탁교실 교육을 이번 달에는 못합니다. 하지만 2월 달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세탁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요 위에 상단에 보면 제 휴대폰 번호 있죠. 제 휴대폰 번호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런 기술들은 그냥 기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세탁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탁 기술들을 기본적으로는 1년, 그러니까 12번 받으시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12번도.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3년, 4년까지 교육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는다고 해서 교육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TCA 세탁교실은 한 번 회원이 되면은 평생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제입니다. 입회비만 내시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세탁업을 하시는 한, 아니 제가 살아서 강의를 하는 한은 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입회를 하시는데 입회비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탁업을 하시면서 옆에서 세탁 사고가 일어났다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솔직히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본들 그분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 분야는 잘하지만은 두루두루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탁 기술은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세탁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이 세탁 기술 교육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교육한 지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39대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올해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시면 될 겁니다. 벌써 한 20년 하고도 조금 더 됐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의 세탁의 잘못된 점, 사고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꼭 TCA 세탁기술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서 함께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지만은 평상시에는 저랑 지금 현재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리면, 단톡방에 올리면은 서로 먼저 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물론 저도 답변해주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때그때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TCA 세탁기술교육원의 장점이고,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